안녕하세요, 라리엔즈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살짝 공개했던 핑크색 빅 숄더백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복조리 스타일과 빅 숄더백 이렇게 두 가지 스타일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중앙 부분에 끈을 달아 주었는데요. 여름이라 가벼운 스타일의 가방으로 만들어 보았답니다. 그럼 함께 만들어 볼게요. 오늘은 이렇게 여름 내내 사용할 수 있는 가벼운 가방을 만들어 볼게요. 가방 끈에 따라서 버킷백으로 혹은 그냥 일반 빅 숄더백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용할 실은 부직포실인 잉카실이에요. 보시면 폴리에스테르와 비스코스를 합사한 실이고 이렇게 물세탁이 된다고 해서 제가 처음 구매를 해보았어요. 이 실은 제가 2월 달부터 가방을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좀 가벼운 실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구매를 해보았습니다. 코바늘은 7호에서 8호 정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저는 7호를 사용해 볼게요. 이제 처음에는 바닥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바닥 부분은 약간의 정사각이 아닌 직사각형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코인 베이스에는 사슬 5코와 빼뜨기를 중앙으로 해주세요. 그래서 원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중앙 부분을 기점으로 해서 중앙 부분에 코를 감싸듯이 한길긴뜨기, 그러니까 기둥코 포함 한길긴뜨기 3코를 해주시고 모서리 부분으로 이제 사슬 3코를 만들어주세요. 이 부분은 3코를 만들었고 이제 그 옆쪽, 이제 사각형이니까 옆쪽 부분은 한길긴뜨기 5코를 해줄게요. 그리고 한길긴뜨기를 이렇게 중앙 부분을 감싸면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중앙 부분에 한길긴뜨기가 5코가 되면 다시 모서리 부분을 이제 사슬 3코를 만들어 주시고 반대쪽과 마찬가지로 한길긴뜨기 3코를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3코, 5코, 3코, 5코를 반복을 해주세요. 제가 잉카실을 구매할 때 조금 생각보다는 처음에 받아봤을 때 너무 가벼운 거예요, 실이. 외국에 뜨개 하시는 분들 보시면 약간 리본 같은 실로도 많이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실이 없을까 하다가 잉카실을 발견을 했는데 굉장히 가볍고 물세탁이 된다고 하니까 제가 이거를 여름에 조금 때타는 색깔을 많이 안 하게 돼서 라탄 컬러를 많이 종이실로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세탁이 가능하다고 해서 핑크색을 한번 사용해 보았습니다. 사각형이니까 마주보는 부분의 코수를 동일하게 해주시면서 이렇게 정사각보다는 살짝 직사각에 가까운 너무 직사각형이라고 하기에는 또 너무 정사각에 가까운 바닥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중앙 부분에 만들 때 나왔던 실을 조금 잡아당겨주면 가운데 부분이 좀 타이트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대로 이제 마지막 부분에는 첫 번째 기둥코와 그 다음 코 사이에 있는 부분에 한길긴뜨기를 그쪽으로 토대를 잡아서 한길긴뜨기를 만들어 주었어요. 누운 한길긴뜨기를 기둥코와 그 다음 코 사이에 연결을 해주세요. 이제 두 번째 단인데요. 그대로 기둥코로 사슬 3코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한길긴뜨기 한 코를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이 아랫단에 한길긴뜨기 5코 된 부분에 늘림 파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모서리 부분 처리를 사슬 3코로 해주었습니다. 앞쪽에 2코, 뒤쪽에 2코를 늘려서 이번에는 한길긴뜨기 3코 됐던 부분에 양쪽에 2코씩 총 4코를 늘려주어서 한길긴뜨기 7코를 만들어주세요. 앞쪽에 2코, 뒤쪽에 2코를 늘리고 중앙에 한길긴뜨기가 3코가 그대로 나오면 그 코 부분은 한 코씩만 그대로 올려서 떠주시면 됩니다. 아랫단에 한길긴뜨기 3코 했던 부분은 7코로, 그리고 모서리 부분은 사슬 3코를 해주시고요. 아랫단에 5코 했던 부분은 앞뒤로 4코를 늘려주니까 총 9코가 됩니다. 두 번째 단에는 한길긴뜨기 7코, 9코, 7코, 9코를 반복을 해주세요. 반대쪽과 같은 코스인 한길긴뜨기 7코와 사슬 3코를 모서리에 해주세요. 마지막 부분에는 한길긴뜨기 7코를 해주시고, 그리고 첫 부분에 시작할 때 기둥코와 한길긴뜨기를 해주었잖아요. 이 부분을 합쳐서 총 9코가 되도록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각 단마다 코를 양쪽에 2코씩, 4코씩을 늘려주면서 살짝 직사각형인 바닥을 만들어주세요. 세 번째 단도 이렇게 기둥코로 사슬 3코를 해주시고 한길긴뜨기 3코와 사슬 3코로 이렇게 시작을 해줍니다.
기둥코를 한 코 해주었으니까 그 옆코에 한길긴뜨기를 한 코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끝부분에는 한길긴뜨기 2코를 더해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모서리 부분은 그대로 사슬 3코를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올라오는 단에서는 총 4개의 한길긴뜨기가 완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랫단에 7개의 한길긴뜨기를 했던 부분에는 4코를 더해주니까 총 11코의 한길긴뜨기를 해주시고 모서리마다 사슬 3코를 해주세요. 이제 다음 부분은 총 또 4코를 늘려주어야 되니까 두 번째 단에서는 9코, 이번 단에서는 13코, 그리고 모서리 부분에 사슬 3코, 그리고 반대쪽과 같이 한길긴뜨기 11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마주보는 부분에 코수는 같도록 해서 4코씩 늘려서 단을 완성을 해줍니다. 이렇게 4번째 단에서 6번째 단까지 저는 계속 4코씩을 더 만들면서 진행을 해주었어요. 계속해서 진행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제 네 번째 단에는 한길긴뜨기 17코, 그리고 사슬 3코, 한길긴뜨기 15코, 그리고 사슬 3코가 되도록 반복을 해줄게요. 4코씩 늘어나는 그대로 패턴을 계속해서 단마다 반복을 해주세요. 한길긴뜨기 21코, 사슬 3코, 그리고 한길긴뜨기 19코, 그리고 사슬 3코가 되도록 5번째 단도 반복을 해주세요. 이런 방식으로 밑바닥을 만들면서 만약에 아이들 만들어주고 싶으신 분들은 사이즈 체크하셔가지고 조금 작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저는 6번째 단까지 계속해서 4코씩을 늘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원하시는 사이즈대로 조금 작게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한 4단까지 만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6번째 단인데요. 한길긴뜨기 25코와 사슬 3코, 그리고 한길긴뜨기 23코와 사슬 3코가 되도록 반복을 해주세요. 그리고 인카실은 제가 이 약간 사이즈가 큰 가방이기 때문에 6볼을 사용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6번째 단까지 만들어주면 저는 요 정도에서 이제 사이즈를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첫 번째 부분하고 연결을 해서 밑바닥을 완성시켜 주세요. 정사각형이라고 하기에는 약간의 직사각형 형태의 바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방의 옆면을 만들어 볼게요. 그런데 이렇게 가방에서 바로 이 가방 부분, 바닥 부분에서 바로 올라가면 이렇게 물건을 넣었을 때 좀 처지면서 바닥 부분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약간 감싸주는 스타일의 옆면을 만들어 줄 거예요. 이 바닥을 토대로 퍼프 스티치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실을 자르고 이제 모서리 부분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이쪽은 23코의 한길긴뜨기가 되었던 부분이죠. 홀수 부분마다 저는 이 퍼프 스티치를 해줄 건데요. 한길긴뜨기 23코와 그 옆면에는 25코를 해주었기 때문에 중간중간 이렇게 퍼프 스티치를 만들어 줄게요. 일단 처음에 모서리 부분에는 미완성 긴뜨기를 해주세요. 이제 퍼프 스티치를 이렇게 실을 당겨와서 한번 코바늘에 실을 감아서 다시 아랫부분으로 간 다음에 실을 당겨와주는 부분을 이렇게 3번을 반복을 해주세요. 이렇게 되면 미완성 긴뜨기 3코가 되었죠? 실을 이렇게 당겨주고 사슬 2코를 해줄게요. 저는 이제 샘플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처음에 사슬을 1코를 해서 보여드리고 2코를 해서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모서리 부분에서 퍼프 스티치를 해주었으면 1코를 건너뛰고 두 번째 한길긴뜨기 부분부터 퍼프 스티치와 사슬 1코 혹은 2코를 해주세요. 건너뛰면서 이렇게 실을 가져옵니다. 이 사슬이 1코나 혹은 2코가 들어가는 이유는 이제 손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여기 부분에서 사실 2코를 하는 게 조금 더 예뻤어요. 근데 아랫부분에는 한길긴뜨기 1코씩을 건너뛰어주면서 만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맞게 여러분의 손땀에 따라서 이렇게 사슬 2코나 혹은 1코를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본인한테 맞는 걸 골라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보니까 사실 2코가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코로 계속해서 진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랫단에 1코에는 퍼프 스티치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 옆에는 1코를 건너뛴 다음에 그 다음 두 번째 코에 퍼프 스티치를 계속해서 반복을 해주세요. 자, 모서리 부분이 되었어요. 모서리 부분에는 퍼프 스티치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에도 똑같이 사슬 2코를 해주셨던 분들은 2코를 해주시고 1코를 해주셨던 분들은 1코를 해주셨던 분들은 그대로 사슬 1코를 해주세요. 그리고 퍼프 스티치를 같은 코에 한 번 더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약간 바닥 모양에서 살짝 연결되게 바로 직각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약간 둥글게 연결이 되도록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요 사이드에는 한길긴뜨기 25코가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짝수 부분 혹은 홀수 부분마다 이렇게 퍼프 스티치를 해주시고 1코를 건너뛰고 퍼프 스티치하고 1코를 건너뛴 다음에 계속해서 이 패턴을 반복을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퍼프 스티치를 만들 때 긴뜨기 2코를 해본 적도 있고 2코를 해보기도 하고 3코를 해보기도 하고 4코를 해보았는데요. 이렇게 패턴 만들 때 저는 3코가 조금 더 가방 모양에는 예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긴뜨기 3코로 이렇게 만들어 주었어요.
만약에 통통하게 퍼프를 만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미완성 긴뜨기 4코를 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4코를 해주실 때는 사슬 2코를 해주시는 게 더 예쁘게 나와요. 전체적으로 이제 사이드 옆부분에 첫 번째 단을 완성을 해주세요. 계속해서 반복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모서리 부분도 계속 반복해 주시면서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반복이 다 되었으면 이제 처음 부분에 모서리에 퍼프 스티치를 1개를 해주었잖아요. 그 윗부분으로 코바늘을 넣어서 실을 당겨온 다음에 빼뜨기를 해주세요. 첫 번째 단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대로 이동을 해줄게요. 빼뜨기를 해서 한 땀을 이동을 해주고 이제 퍼프 스티치가 된 첫 번째 단에 사슬뜨기 됐던 부분 있죠? 이 부분마다 퍼프 스티치를 1코를 해줄게요. 그리고 아랫단과 같이 이렇게 지그재그로 아랫단에 퍼프 스티치 된 부분에는 이번 단에서는 사슬을 해주시고 아랫단에 사슬된 부분에는 퍼프 스티치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이 끝에 모서리 부분에도 똑같이 퍼프 스티치 한 코와 사슬 두 코, 그리고 퍼프 스티치 한 코를 해주신 다음에 사슬 두 코를 해서 옆부분으로 이동을 해서 전체적으로 똑같은 패턴을 반복을 해주세요.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라 제가 조금 빨리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단과 마찬가지로 두 번째 단은 이제 퍼프 스티치 한 코와 사슬 두 코를 반복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이에요. 이제 세 번째 단부터는 모서리 부분에는 이제 첫 번째 단과 두 번째 단은 조금 다른 패턴으로 이렇게 코를 늘려주면서 V자로 늘려주었잖아요. 이번 단부터는 모서리 부분도 다른 패턴과 동일하게 반복을 해주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는 약간 위쪽으로 직각으로 올라가는 패턴입니다. 퍼프 스티치를 해주시고 그리고 사슬 두 코, 퍼프 스티치, 사슬 두 코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반복을 해주세요. 모서리 부분에도 이렇게 V자로 되어 있잖아요. 퍼프 스티치와 사슬 두 코, 퍼프 스티치가 되었던 부분인데 이 중앙에
사슬 2코 된 부분에 퍼프 스티치 1코만 해주셔서 그대로 위쪽으로 올라가는 패턴을 반복을 해주세요. 동일하게 계속해서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코 늘림 없이 각 단마다 반복을 해주면 가방 모양이 완성이 돼요. 이렇게 해서 저는 3번째 단부터 쭉 올라가서 11개의 단을 그대로 완성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총 14번째 단까지 이렇게 해서 옆부분을 완성을 해주세요. 옆부분은 총 14개의 단으로 완성을 해주세요.
자, 어느 정도 가방의 틀이 잡혀가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몸집에 따라서 가방 모양 원하시는 스타일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더 깊게 만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더 깊게 만드셔도 됩니다. 열네 번째 단도 이렇게 퍼플 스티치 한 코와 사슬 두 코를 이용해서 완성을 해주었어요. 자, 이제
15번째 단부터는 가방의 윗부분을 마무리를 해줄게요. 윗부분에 약간 이렇게 저는 가죽으로 손잡이를 넣거나 하려고 이렇게 마무리단을 만들어 줄게요. 사슬 2코를 해서 마지막 코에 사슬 2코를 해서 첫 번째 퍼프 스티치 위쪽으로 연결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위쪽에 사슬 2코씩 된 부분마다 이렇게 짧은뜨기 기둥코를 해주시고요. 조금 타이트해 보이도록 아랫단에 사슬 2코씩 해주었으니까 이번에는 3코씩을 반복을 해주세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둘러가면서 완성을 해주세요. 이 부분에 짧은뜨기로 뜨는 이유는 조금 단단하게 해서 가죽 스트랩을 조금 연결하기 편하도록 만들어 주려고 해요. 끈 같은 거 달 수 있도록 좀 튼튼하게 만들어 주려고 이렇게 짧은뜨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단의 짧은뜨기가 완성이 되었으면 16번째 단부터 16, 17, 18, 19 이렇게 4개의 단의 짧은뜨기를 반복을 해줄게요. 실을 감아서 당겨오는 부분에 스티치를 여러분들도 이렇게 반복을 해서 만들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각 코마다 짧은뜨기 한 코씩을 반복을 해주세요.
보시면 가방이 거의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서리 부분마다 이렇게 손으로 잡은 다음에 안쪽으로 넣어주세요. 약간 봉지 접듯이, 봉투 접듯이 이렇게 모서리를 잡아서 밑바닥에 가방 모서리 부분에서 쭉 올라오는 부분을 잡아서 이렇게 안쪽으로 접어주시면 이렇게 복조리 스타일이 완성이 되는데요. 이렇게 복조리 스타일로 버킷백 스타일로 만들어 주실 분들은 이렇게 저는 이중사슬뜨기로 끈을 조금 만든 다음에 끈을 좀 길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접어진 부분에 돗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고정을 해 주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복조리 스타일로 사용하지 않으실 분들은 양쪽에 어깨 끈 부분을 이렇게 달아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어깨 끈 부분을 가죽 부분으로 해서 돗바늘로 남은 실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는 접어진 부분 그대로 끈을 연결해서 완성을 해주었어요. 저처럼 이렇게 끈을 연결해 주셔도 되고 그냥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끈을 달아주실 때 이렇게 안에 테슬이 있었으면 더 예뻤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린 고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고리 중에서 한쪽에 이렇게 제껴지는 오픈형이 있어요. 이렇게 고리를 가방 위쪽으로 달아서 저는 이렇게 긴 끈을 조금 달아주었어요. 이렇게 달았다가 원하시는 스타일로 가방 끈을 만드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잉카실로 만드는 퍼프 스티치를 이용해서 만들어 주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잉카실 사용해서 예쁘게 만들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여름 가디건을 가지고 와 볼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